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에서 일단 레이아웃 중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보면서 기타 속성을 좀 추가 속성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레이아웃들이 중첩이 가능하다라는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중첩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요. 높이를 웹 컨텐트로 전부 다 안쪽에 있는 세 가지의 레이아웃들이 모두 다 높이를 웹 컨텐트로 하다 보니 하단 부분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레이아웃만 높이를 매치로 만들어 주기에는 이 녀석들의 공간이 너무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 방법은 weight라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속성이에요. 예, 즉 화면을 균등 분할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레이아웃 웨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자, 레이아웃 언더바네요. 즉 부모로부터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하겠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여러 개 사용할 경우, 이거 꼭 리니어 레이아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각 레이아웃의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전체 화면에 대한 비율로 지정을 한다. 즉 몇 대 몇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드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레이아웃 작업하던 건데, 세 가지 레이아웃을 살펴본 건데, 만약에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를 매치를 하면은 하단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보여지지 않고 밀려나 버리죠. 아직 스크롤 기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가 되겠죠. 높이를 전부 다 매치를 해봐야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레이아웃들을 전부 다 높이가 웹 컨텐트로 지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얘네들을 화면에 고르게 분포를 시켜보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속성이 레이아웃 웨이트라는 속성입니다. 예, 가중치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레이아웃이 화면을 꽉 채우도록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자, 레이아웃 속성. 자, 안쪽에 있는 요 레이아웃, 두 번째 레이아웃, 세 번째 레이아웃에 있는 속성 값들 중에 보니까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라는 속성을 주면서 1 값을 줬습니다. 세 가지 레이아웃 모두 다 웨이트 값을 1로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높이를 1대 1대 1로 고정을 하겠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코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레이아웃을 부모의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것에 웨이트 값을 줄 때, 예, 웨이트는 그냥 웨이트가 없어요. 레이아웃 웨이트입니다. 레이아웃 웨이트를 주면서 1이라고 주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네요. 자, 두 번째 레이아웃 형태도요, 똑같이 웨이트 값을 주면서요 1 값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쪽 것과 아래쪽 것 값이 거의 비슷한 크기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레이아웃에도 웨이트 값을, 레이아웃 웨이트요 값을 1 값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집어넣었네요. 예, 1 값을 주면 1대 1대 1 형태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이 위젯들은 안쪽에다가 요 안쪽에 배치되는 것에 그래비티를 줘야겠죠. 이 녀석은 센터를 주면 중앙으로 올 것이고, 얘는 중앙 경로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레이아웃 역시 그래비티, 그냥 그래비티가 되겠죠. 자신 안쪽에 있는 것이니까요. 센터를 주면 이런 형태로 하나 둘 셋 균등 분할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이 균등 분할 속성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요즘 최근에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되면서 별 문제를 안 삼고 있는데,
자, 1대1을 지금 현재 수직에 대한 높이에 대한 배치를 주죠. 이럴 때는 각 레이아웃에 있는 웨이트 1을 줄 때 높이 속성 값을 0dp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만약에 수평일 때라면은 수평에 해당된다면 넓이를 1대1로 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균일하게 배치를 할 때 높이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겠다라고 높이 값을 0dp로 세팅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교재나 여러 곳에는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작성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샘플에서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만 제가 작업하는 코드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중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중치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니까 추가적인 샘플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봅시다. 화면을 보면은 자, 지금과 같이 화면을 한번 배치해 보자는 겁니다. 이 안에는 버튼도 없고요. 모두 다 레이아웃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레이아웃을 중첩을 시켜야 될까요? 잠깐 기다려 볼까요? 여러분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말해 보세요. 네, 몇 개가 필요하죠? 자, 봅시다. 세어 볼까요? 일단 제일 밖에 레이아웃이 하나 있겠죠. 하나. 전체 레이아웃이에요. 모든 레이아웃을 담는 레이아웃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상부와 하부를 나누는, 즉 상단과 하단을 나누는 레이아웃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2개, 3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쪽 거에서는 좌측과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레이아웃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4개, 5개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안쪽, 이 레이아웃 안쪽에 다시 레이아웃 하나, 레이아웃 하나. 그러니까 6개, 7개의 레이아웃을 중첩을 시켜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첩 레이아웃이 익숙해지게 하는 간단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거 실습해 보셔야 됩니다. 레이아웃을 다루는 것 굉장히, 그리고 여기 이 과정에서는 가중치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배치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또 XML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에 여기다가 웨이트 값을 주로 이렇게 할까요? 이너 언더바 웨이트, 그리고 기본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자, 이너 웨이트, 안쪽 중첩되어 있는 웨이트를 사용할 레이아웃을 쓸 것이고, 웨이트 값도 줘야 된다. 처음에 루트는 제일 최상위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해 보면요. 자, 먼저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리니어가 최상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색상 값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스플릿으로 좀 나눠서 본다라는 거. 자, 이 상태로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다가 위아래를 나누는 리니어 레이아웃, 넓이는 매치고요. 높이는 0dp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위아래를 나누니까 수직에 대한 것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을 놔줄게요. 어차피 안쪽에 위젯은 배치는 안 할 거지만, 자, 이렇게 놓으면은 상단부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지금 높이를 0dp를 줬더니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웨이트 값을 1로 주게 되면요, 이게 꽉 차 있을 겁니다. 전체를 사용하겠다 라는 것이고, 자, 똑같은 레이아웃이니까 요 값 그대로 복사해서 그 아래에다가 레이아웃을 줄게. 그러면 상단 하단을 균일하게 나누는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져 있는. 자, 그럼 위쪽에 있는 건 좌측과 우측을 다시 또 나눠야 되죠. 그럼 위쪽 레이아웃 안에다가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주겠습니다. 예, 요번에는 좌우를 1대1로 줄 거니까 넓이를 0dp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매칭 페런트로 주겠습니다. 당연히 웨이트 값을 1을 줘야겠죠.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었다고 치면, 자, 이 상태요. 그리고 요 오리엔테이션도 줄까요?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줄 거고요. 자, 요 레이아웃을 하나 또 이렇게 매치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 또 진행을 하는데, 잠깐만요. 자, 매치 페런트, 또 매치 페런트가 기본이었겠죠? 아, 이 레이아웃을 지금 우리가 안쪽에 있는 레이아웃은 좌우로 배치할 거니까 버티컬이면 안 되죠. 호리젠탈로 지정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넓이는 0dp, 아래쪽에 있는 넓이도 0dp를 주면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색상 값은 칠해보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우측편에 있는, 상단의 우측편에 있는 레이아웃, 즉 요 레이아웃이 되겠죠. 이 레이아웃을 다시 위아래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니까 얘는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진행을 하면서요. 자, 위아래니까 넓이는 매치 그대로 줘야겠죠. 그리고 일단은 높이도 매치로 놔둡시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웨이트 값을 1로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닫아준다면 이제 위에 하나 꽉 찬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녀석과 형제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이 하나 더 포함이 된다면 이렇게 상단과 하단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는 레이아웃들. 자, 근데 상단 하단이니까 높이는 0dp를 주는 게 맞다 그랬죠. 안드로이드가 업데이트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 버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높이 값을 0dp로 지정을 하겠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런 형태로 레이아웃들을 중첩해서 쓰고 위젯들을 배치를 할 때 좀 이렇게 균등 분할을 하겠다고 할 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실수해 봅시다. 요 하단에 있는 레이아웃, 요 하단 레이아웃이요. 하단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요 부분입니다. 이 안에다가 배치를 좀 해볼게요. 버튼을요. 근데 대신 버티컬이 아니고 호리젠탈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버튼을 넣는다면 웹 컨텐츠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텍스트는 1이라고 넣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끝내버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버튼을 하나 더 배치를 해서 이 버튼은 2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좌우로 배치가 되긴 하는데 또 여기 여백이 남아버리죠. 그쵸? 남아버리면 해당되는 버튼한테 자, 웨이트 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1로 줄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버튼한테도 웨이트 값을 주면서 1로 준다면 아까처럼 여백이 남는 일이 없이 좌우가 균등하게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즉 부모로부터 레이아웃 안에 특정한 위젯이 얼마만큼 가중치를 갖게 만들 것이냐, 이럴 때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뭔가 레이아웃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 값,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예제였고요. 뭐 동작은 안 시켜볼 겁니다. 오늘은 레이아웃은 전체 화면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XML로 화면을 구성을 하고요. 우리가 늘 하듯이 자바 코드로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를 갖는다. 즉 set content view라는 요 부분에서요. 요 메소드에서 레이아웃 밑에 있는 activity underbar main이라는 XML을 화면에 세팅을 하겠다. 뷰로 세팅하겠다.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죠.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XML 파일이 없이 화면을 코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 잘 보세요. 일단은 XML 파일을 삭제를 해버리고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 안에다가 버튼을 배치하고 이벤트까지 한번 처리해보자 라는 샘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좀 만들어 볼까요? XML 파일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새로 클로즈에서 프로젝트를 닫아주고요. 뉴 프로젝트로 비어있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이렇게 작성할게요. without XML 샘플, 즉 XML 없이 작업하는 그런 샘플로 가보겠습니다. 추가 레이아웃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피니시. 로딩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엑셀 PPT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자, 먼저 XML을 삭제를 시켜버리자.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 그러면은 onCreate 안쪽에 있는 set content view라는 곳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겠죠. XML 파일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그 XML 파일을 안 쓸 거니까 해당되는 라인을 주석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바 코드로 레이아웃을 만들어 넣어줄 거기 때문에, 자, 우선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것을 생성을 해서 집어 넣어주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자바 코드로 그 안에다 버튼도 배치시키고 갖가지 속성을 세팅해 가지고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9번 라인에 보면요, 리니어 레이아웃 타입의 객체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던 건데, 이 레이아웃에다가는 일단 넓이와 높이에 해당되는 속성 값, 즉 파라미터 값을 파라미터 속성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녀석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맨 마지막에 set content view 할 때 레이아웃과 파라미터를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레이아웃 파라미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기준이 되는 레이아웃의 속성 오리엔테이션에선 set orientation 값 버티컬로 줄 거고요.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색상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로딩이 끝났을 거니까 가볼까요? 그럼 우리는 리소스에 있는 XML 파일이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서 이 XML 파일을 삭제를 시켜버리자는 것이죠. 삭제를 바로 해보면요. 딜리트해서 OK 눌러주시면은 자바 코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요. 오류가 나죠. 어디냐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 없다. 그러니까 요 라인을 주석 처리하자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안쪽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타입을 가지고 있는 my 레이아웃이라고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현재 액티비티가 가질 녀석이니까 this를 넘겨줘도 되고, 또는 우리 수업 시간에 토스트 할 때 썼던 것처럼 get application context 이렇게 가도 되겠죠. 자, 좀 이따가 this로
수정을 할 건데 우리 XML 없이 가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my layout 안에다가 set 해서 속성 값으로 오리엔테이션 값을 줄 거고요. 상수 값이니까 대문자 V 쳐보면 vertical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동 완성 엔터. 자, 오리엔테이션 속성 줬고요. 뭐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my layout에다가 set background, 당연히 백그라운드 컬러죠. 요거는 컬러 속성을 이렇게 컬러 속성을 줘서 여기에는 이렇게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색상 값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안드로이드 내부에서는요, 컬러 값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즉 컬러 클래스 안쪽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값들도 존재하고요. 즉 블루를 주면 파란색을 만들겠다는 건데, 우리가 RGB 값을 주기 위해서는요, 컬러에 RGB 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빵, 255, 0을 주게 되면 그린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색깔을 주는 방식 두 가지 살펴봤어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저 레이아웃을 화면에 세팅을 할 겁니다. 저 위에서 주석 처리해 놓은 set content view로 우리가 만든 my layout을 줄 거예요.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한 가지가 빠졌죠. 이 녀석은 my layout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에 set 해가지고요, 넓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멤버 메소드가 없어요. 자, 속성을 주기 위해서는요, 이 넓이와 높이 속성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레이아웃 파람이라는 클래스로 파라미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new 하셨어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파람, 요 속성 값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안쪽에 우리는 안쪽에다가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값을 주면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다가는요, 이제 엔터를 때릴게요. 내려서 사용을 하고 첫 번째 파라미터로 자, 레이아웃 파라미터 매치 페런트 속성값과 다시 매치 페런트 속성을 두 가지를 주면서, 원래는 한 줄짜리입니다. 이 코드는 쭉 한 줄짜리인데 요 속성을 주면서요,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해서 이 상태에서 컨텐트 뷰에서 세팅을 할 때 요 파라미터를 같이 넣어 줘야지만 화면이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샘플 코드로 동일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우리는 아직 이 안에다가 버튼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버튼 객체를 또 만들어 줘야겠죠. 그 버튼 객체를 추가하는 방법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이 됐고요. 자, 이렇게 레이아웃 안에 파란색으로 들어가서 초록색으로 들어가서 위젯들이 배치된 것이 확인이, 위젯은 배치 안 됐죠. 레이아웃이 들어간 것을,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안에다가 이제 레이아웃은 배치를 시켰으니까 이 레이아웃 안에다가 우리는 버튼을 하나 넣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버튼 타입의 객체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냥 버튼 1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이번에는 버튼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텐데, 요 괄호 사이에는 this 값, 즉 컨텍스트 값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는 get application context 이렇게 줘도 무방하겠죠. 자, 우리가 여지껏 위젯 변수를, XML에서 위젯 변수를 집어넣고, 위젯을 집어넣고, 그리고 위젯 변수 만들고
find view by id 결합하는 방식과 다 대조적으로 자바 코드로 레이아웃을 만들어 넣었으니까 그 레이아웃 안에 버튼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튼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버튼 1에들은요 글씨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세터 함수를 이용해서 버튼 1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뭐 버튼의 색상은 맞추지 않겠습니다. 샘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버튼을 저 레이아웃 안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은 my 레이아웃입니다. 자, my 레이아웃 밑에 add view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방금 만든 버튼 1을 세팅을 해 주게 되면 저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 들어간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여기 버튼이 들어가 버렸죠? 근데 여긴 아직 이벤트 처리를 안 집어넣습니다. 예, 이벤트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자,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버튼 1 객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객체니까 이 녀석한테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listener, set onClick listener 메소드를 이용해서 new 띄고 제일 위에 있는 거 이제 두 번째 좀 있네요. view.onClick listener 이 녀석을 추가를 해주고, 자, 그리고 와서 우리는 토스트를 띄운다면 토스트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컴마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코드로 만든 버튼 뭐 이렇게만 출력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length short로 갈 거고요. 점 show 형태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을 시켜보면은 당연히 띵 누르면 아래쪽에 토스트가 반응을 하죠. 즉 XML이 없이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바 코드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요 화면 구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디자이너가 준 이미지 파일들을 배치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앱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들이라면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게임들은 화면의 뷰 형태, 자, 나중에 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 뷰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방법 또 추후에 설명을 하면서, 자, 오늘의 주제는 원래 레이아웃이니까요 레이아웃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요, 네, 이런 코드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샘플들은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XML 코드 없이 자바 코드만으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들고요. 여긴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버튼이고요. 하단에 텍스트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어떠한 값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은 상단에 있는 글씨를 읽어서 get text 하면 되겠죠. 읽어서 하단에 표시를 하는 형태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되십니까? 예. 어떻게 읽어와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텍스트 뷰 만들면 되죠. 그리고 버튼 1에는 set, id 이런 거 구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누군지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버튼 1 자체를 만든 것처럼 자체가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에디트 텍스트 타입의 edt1을 만들었다. 그러면 new edit text 라고 할 것이고요. get application context 이렇게 해주면 이 자체가 edt1이 해서 get text 이렇게 값을 읽어올 수 있죠. 자, 힌트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샘플을 요 예제를 직접 해서 과제 제출란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자, 3교시에 다시 나머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